2주 전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건 이전에 살던 집에 관한 얘기다. 새벽 3시쯤만 되면 현관문에 달린 신문 투입구 뚜껑이 딸칵 하고 열린다. 열린 채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잊어버렸을 무렵 덜컹하고 닫힌다. 커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에선 저쪽 상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1시간쯤 지나면 덜컹하고 닫히는 이런 패턴. 신문 배달원은 시끄러울 정도로 발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이 녀석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초인종을 누르면 바깥쪽 상황이 표시되는 작은 모니터 있잖아. 이전에 살던 곳은 낡은 맨션이라 내 돈으로 사서 붙였다. 보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면 바깥을 보이는 타입으로. 그 녀석은 까먹었을 무렵 아주 가끔씩 방문하곤 했다. 투입구와 가까운 곳에 붙어있는 도어 스커프를 들여다보는 건 겁쟁이인 나로선 무리한 일. 그러니까 이걸로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붙였는데 이게 실수였다. 평소처럼 동영상 사이트를 보고 있던 중 딸칵하는 소리가 들렸다. 왔다! 발소리를 죽여 모니터가 있는 곳에 가서 전원을 넣었다. 근데 모니터는 시야가 좁잖아. 문 아래 투입구 있는 곳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보일 리가 없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반쯤 하고 있었다. 근데 보였다. 손을 쭉 늘려서 대고 있는지 모니터 한가득 보이는 손가락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의문이 드는 것과 동시에 소름이 돋았다. 아무 의미 없이 현관과 베란다를 교대로 되돌아보고 열쇠가 제대로 잠겨있는 걸 확인한 뒤 다시 모니터를 봤다. 아주 상냥한 손길로 모니터를 어루만지는 손이 보였다. 제발 손을 내려달라고 생각하면서 모니터를 보다 무서워서 시선을 내리는 것을 반복했다. 그리고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모니터 전원을 끌 때 삐 하는 소리가 난다. 낮에도 상당히 크게 들리는데 조용한 밤이라면 더욱더 크게 들린다. 전원을 끄지 않고 그냥 뒀으면 1분이 지나면 알아서 꺼졌을 텐데 내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대로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그리고 삐! 그 소리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미친 듯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 초인종이 울리면 자동적으로 모니터가 켜지는데 모니터엔 사람 모습 대신 손가락만 보이고 있었다. 난 깜짝 놀라 모니터 앞에서 조금 떨어지자 이번엔 초인종 있는 곳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게 보였다. 그것도 격렬하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목의 힘만으로 두드리는 방식. 그것이 어느 정도 계속되었을까? 너무 무서워 한계라고 생각한 난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목욕탕에 반쯤 들어가 문을 향해 소리쳤다. 경찰 부를 거야. 어째서? 대답이 돌아왔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다.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이런 짓을 했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담담한 느낌이었다. 난 한 번 더 고함을 쳤다. 경찰 부를 거라고! 부른다고?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진 바깥.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공포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중 투입구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한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다 간신히 모니터 전원을 넣었다. 아무것도 아무도 안 보였다. 다행이다. 그날 결국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려고 현관으로 가다 투입구로 뭔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다. 머리카락이었다. 기다란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들어있었다. 머리카락을 전부 자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이라 정말 기분이 나빴다. 아예 근처를 완전히 휘감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나머지는 퇴근하고 나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출근했다. 집에 가면 머리카락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집에 가고 싶지 않아져 직장 동료랑 술을 마시러 갔다. 근데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욱더 무서워졌다. 집에 가다 마주치면 어떻게 하지? 문 저편에 있는 여잔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럴 걱정은 없겠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나 아침에 봤던 머리카락이 무서웠던 난 결국 회사 동료네 집에서 묵었다. 난 동료 집에서 안심하며 잠이 들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신문을 구독하던 동료가 신문 투입구를 열어보다 비명을 질렀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머리카락이었다. 전날처럼 기다란 머리카락이 아닌 좀 더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분명 따라온 거라 생각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생각했더니 무서워졌다. 도망갈 장소가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우선 신문과 머리카락을 버리고 동료와 함께 출근을 했다.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되니 무심코 뒤를 돌아보게 된다. 진짜 누군가 있다면 엄청 무서울 것 같았지만 확인하지 않곤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는 듯한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퇴근할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는 게 무섭다. 하지만 3일이나 옷을 갈아입지 않은 것도 안 좋으니까 동료에게 따라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동료는 무섭다며 거절했다. 혼자서 집에 가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친가에 전화를 하면서 갔다. 방 주위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문단속을 하고 커튼을 친 뒤 만일을 위해 침대 아래나 목욕탕처럼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한 뒤 방 구석에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그날 일어났을 때 또 일어났다. 출근 직전 신문 투입구에
머리카락이 잔뜩 들어가 있던 걸 생각해냈다.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있었다. 바퀴벌레랑 캔참치를 섞어놓은 무언가였다. 손으로 팍 떼어놓으니 그건 현관 안으로 떨어졌다. 바퀴벌레는 진짜 싫었지만 어떻게든 처리하던 중 누군가 현관문을 한번 쾅! 하고 찼다. 그날 일어난 건 그것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이쪽은 남자고 상대는 여자인데다가 위험도 없어 보이고 뭔가 또 일어나면 온다면서 문단속을 확실히 하라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칵 하고 열리는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짤칵 짤칵 하는 작은 소리도 들렸다. 이번엔 뭘 넣고 있는 거야? 두려움에 떨면서 쳐다보고 있자니 트위코 틈새로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알약. 트위코로 계속해서 알약이 떨어졌다. 대체 저런 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모니터 전원을 넣었다. 모니터 안엔 사람이 보였다. 카메라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혀 위에 알약을 놓은 다음 다시 과장되게 입 안에서 우물거린 다음 다시 혀를 쭉 내밀어 보였다. 그걸 손가락으로 집어 아래로 내렸다. 아마도 트위코에 넣고 있는 건 그 입에 넣었던 알약인 것 같았다. 머리카락을 산발한 여자가 모니터 앞에서 그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 제발 그만.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웠다. 그리고 간신히 멈췄다 생각했더니 이번엔 다른 광경이 비쳤다. 여자가 이마를 벽에 꽉 눌러 붙인 상태로 카메라를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 착각이라고 생각되지만 왠지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여자는 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 그날은 그걸로 끝났다. 그리고 다음날 그 여자가 또 왔다. 새벽 3시에 초인종이 울리더니 실례합니다만 부재 중일 때 짐을 맡아뒀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지만 척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산발된 머리카락.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니 이거 여기 놔두고 갈게요. 그러면서 모니터에 그걸 보였다. 새끼 고양이였다. 상황을 이해 못한 채 모니터만 지켜봤다. 여자는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모니터에 눌러붙였다. 새끼 고양이는 울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죽은 고양이였을지도. 그날은 그걸로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엔 난도질 당한 고양이 시체가 놓여 있었다. 이젠 무리다. 이대로 가단 내가 미칠 것 같았다. 이 고양이, 단지 이걸 위해서 그 여자가 죽인 걸까? 바퀴벌레의 고양이 시체,
다음엔 또 뭘 놔둘지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퇴근하는 길에 다시 한번 경찰서에 들렸다. 하지만 경찰은 역시나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더니 문에 이상한 게 쓰여있는 것이 보였다. 문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내 성이 쓰여 있었다. 의미를 모르겠지만 위험한 느낌이 든다는 건 확실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뒤 재빨리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근데 뭔가 이상했다. 신문투 입구엔 잘려있는 고양이 발이 들어있었다. 몇십 개는 돼 보이는 고양이 발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 온 경찰은 이상하단 말을 하면서 오늘 밤 순찰을 강화해주겠다고 했다. 그날 밤 현관은 무사했다. 하지만 이번엔 베란다 쪽으로 고양이 시체가 던져져 있었다. 다음 날은 휴일이기도 했기에 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갔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조건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사하면 해방될 수 있어. 그리고 며칠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투입구에 뭘 넣는 일이 사라졌다. 이제 질린 걸까? 아니, 그렇지 않았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려 문 손잡이를 잡으니 손바닥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신경질적인 상태였던 난 바로 문 손잡이를 확인했다. 그곳엔 머리카락이 있었다. 신발끈을 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묶여있는 머리카락 한 올.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집안이라면 그 여자도 나한테 해코지를 못할 테니까.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어째서 열리지 않는 건지 어리둥절한 난 그대로 서 있었다. 한 번 더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는다. 설마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열쇠를 더 꽂아 돌렸다. 돌아갔다. 열쇠로 방금 전에 열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열쇠가 들려있는 거고. 그런데 어째서? 아니, 설마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는 건가? 난 그때 그대로 도망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어째서인지 난 그대로 문을 열어버렸다. 집안에는 물소리가 났다.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목욕탕에서, 싱크대에서, 조용한 집안의 소리가 울렸다. 복도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다. 난 휴대전화를 꽉 쥐고 거실로 갔다. 테이블 위에 편의점에서 산 듯한 불고기 도시락이 올려져 있었다. 천천히 관찰해보니 도시락 뚜껑 끄트머리로 바퀴벌레 더듬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를 것이 몇 개 삐져나와 있었다.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냉장고가 열려 있었다. 조심스레 들여다보니 술밖에 없던 냉장고 안에 500ml 페트병 3개가 들어있었다. 엷은 피색이 도는 물. 나중에 들어보니 거기엔 2사람 정도의 피가 섞여 있었다고 했다.
난 방에서 뛰쳐나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전에 전화한 것도 있어서 경찰은 바로 와줬다. 방을 조사하던 경찰이 긴장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이불 아래 침대 시트에 압정이 박혀 있었다고. 진짜 빽빽하게 몇 개, 몇천 개 그렇게 생각되는 압정이. 다음에 한 거지만 베개에도 압정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다. 베란다에 있던 건조대엔 세탁물 하나하나에 머리카락이 리본처럼 묶여 있었다. 그리고 더러운 여자 속옷이 걸려 있었다.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아는 사람 집에서 묵으란 말을 들어서 동료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갈 때 빼고 이사할 때까지 그 집에 가지 않았다. 업자한테 부탁해서 짐을 정리하던 중 그것이 나왔다. 침대 아래, 장롱 뒤, TV 뒤쪽. 집안에 안 보이는 장소마다 내 이름과 상대방 이름이라 짐작되는 이름이 알 수 없는 주문과 함께 쓰여있는 세로로 긴 종이가, 그러니까 강시에 나오는 부적 알아? 그런 느낌의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써 있었다. 이게 내가 체험한 전부. 마무리가 없는 건 내가 진짜 체험한 거라 그러니까 양해해줬으면 좋겠어. 우선 현재는 아무 일도 없어. 동료네 집도 처음 묵었던 날 이후 별다른 일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 짐작도 안 될 뿐더러 애초에 그런 인연은 없어. 경찰에 물어보니 뭔가 부순 흔적이 없는 게 아마 열쇠를 따로 복사한 게 아닐까 하고 하는데, 아무튼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많으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심하라고. 내 얘기는 여기까지야. 그럼 안녕.